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의를 전격 표명했습니다. 낮은 지지율에 내각 불신임 위기에 몰리자 결국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그 주요 배경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압박 여파가 꼽힙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루도 총리 새해 초반에 전격 사임 발표 좀 뜻밖입니다. 네, 사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꽤 오랫동안 고전해왔습니다. 네. 2015년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44살에 총리직에 올랐죠. 캐나다의 오바마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스타 정치인으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하향세를 탄 건 코로나19 이후부터입니다. 고물가 문제, 이민자 급등, 주택가격 상승 같은 이슈에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연말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꺼내면서 압박하자 결국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through a robust, nationwide, competitive process. 아니 캐나다 총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했길래 사임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고일 관세를 매기겠다, 취임 첫날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나선 게 촉매가 됐습니다. 네. We're subsidizing Canada, we're subsidizing Mexico. That can't go on. Then I get along with the people of Mexico and Canada very well, but we can't let that happen.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라는 조롱까지 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자존심이 떨어진 만큼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관세 대응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최측근 부총리마저 사퇴하자 정치적 입지가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는 트루도 총리가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도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거다. 또 미국은 캐나다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적자와 보조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트루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임한 거라고 주장했고요. 특히 현지 시각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선 트루도 총리 수임으로 한 아이스 하키 선수에게 캐나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라며 화를 또 북돋았는데요. 트루도 총리도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며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캐나다 총리의 사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현지 언론들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한 방에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한 전문가는 리더십의 위기는 이미 찾아왔고 트럼프가 그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다. 특히 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캐나다인들에게 트루도는 트럼프 2기에 맞설 강력한 카드가 되지 못할 걸로 판단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은 20일인데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아니면 벌써부터도 이미 지금 충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런 관세 위협, 국제 정세, 다방면에서 국제사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다소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죠. 네. 캐나다 총리까지 물러나고 최근에는 트럼프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각국 정상들을 잇따라 공격하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타깃이 된 스타머 영국 총리, 검찰총장 시절 아동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옮긴 SNS 게시글을 60개나 올리면서 사퇴를 압박했고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를 겨냥해서는 막말을 하고 극우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머스크인 만큼 돈 없는 도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뒤에 첫 해외 방문으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초청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내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Voilà 10 ans, si on nous avait dit que le propriétaire d'un des plus grands réseaux sociaux du monde soutiendrait une nouvelle internationale réactionnaire et interviendrait directement dans les élections, y compris en Allemagne, qui l'aurait imaginé?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네. 저격당한 각국의 정상들, 자국 내 정치 지형도 요동치는 상황에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라는 폭풍까지 다가오면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민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